안녕, 차트비입니다. 2020년 12월 5일, 토요일인데, 앞으로 코스피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,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, 그 궁금증을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은 저한테 여쭤보셨던 내용 중 하나가, 지금 코로나 이슈 이후에 지금 실물 지표나 경제가 안 좋던데 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유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.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서 사실상 지금의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.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를 뭐 수천 조씩 지금 찍어내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풀려버린 달러 자체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투자 자산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 자체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유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좀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. 근데 한국 시장이 좀 미국 증시를 좀 따라가는 이유 자체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한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국 코스피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이 글로벌적으로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증시가 개인과 기관은 최근에 좀 마이너스로 돌리지만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금요일만 해도 뭐 7,600억이라고 하는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. 뭐 2천억, 5천억, 뭐 2천억, 7천억, 뭐 1조 정도의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거의 2천조가 넘는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지만 이 민주당의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보다 더 재정 정책을 더 확대할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증시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한국 코스피 지수 자체도 커플링 돼서 그냥 끝없이 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. 당분간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 백신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확대가 좀 제재되면서 축소가 되거나 풀어낸 달러를 다시 회수하기 전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여기서 의아한 거는 왜 그 중에서 한국 시장이 그렇게 강세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선 유럽 시장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증시가 나쁘지 않죠.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4차 산업 관련돼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. 기업들이. 뭐 아마존이나 애플, 뭐 마이크로소프트, 뭐 페이스북, 뭐 테슬라 이런 좀 괜찮은 기업들이 거의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4차 산업에서 발판을 좀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쪽으로 글로벌 자산 자체가 계속 쏠리고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. 이런 글로벌 기업으로 봤을 때는 미국으로 쏠리는 게 있지만 인도나 뭐 브라질, 러시아 이런 신흥국, 한국까지도 이 신흥국 관련돼서 이 성장성이 높은 쪽으로 돈이 좀 쏠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뭐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은 좀 개도국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.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에서 성공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. 4차 산업에서 사실상 좀 중요점을 좀 크게 분류해야 될 산업이 사실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스마트폰을 애플이 먼저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대적인 변화가 좀 이루었는데, 그로 인해서 지금 애플이 미국에서 시가총액을 1위로 까지 도약을 하면서 굉장한 기업이 되었죠. 근데 스마트폰을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는 현재 삼성입니다. 그리고 삼성이 스마트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도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이 시스템 반도체로도 사실상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죠. 근데 애플에 비해서는 매출액 자체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거의 5배가 차이 납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전기차가 이 산업에 있어서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 현대차가 지금 이 전기차 관련돼서 앞으로의 변화에 큰 핵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서도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회사들의 탄탄한 입지 자체가 한국 증시에 좋은 평가를 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
이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 4차 산업에 있어서 조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여러 가지 의미로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장에는 이 미국에서 달러를 조금 풀어냄으로 인해서 이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는데 언젠간 코로나가 좀 백신이 좀 생기고 언젠가는 이 달러를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. 지금 달러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보시면은 뭐 원달러 환율이 뭐 한참 이렇게 코로나가 이슈가 좀 터지고 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달러를 찍어냄으로 인해서 이 부양책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계속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상황대로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전저점인 이 1060원과 2차 전저점인 1015원을 깨게 되면 900원 선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, 근데 이 코로나 백신이 효과적으로 입증이 돼서 코로나를 언젠간 잡게 되면은 이 찍어낸 달러를 언젠간 회수를 하게 되는 날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럼 또 유동성 자체가 또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주식 자체는 항상 선반영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만큼 올랐다고 한다면 빠질 때 이만큼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만큼 올라간 유동성은 이만큼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섭기 때문에 뭐 한국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면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상승이 크면 이 하락도 큰 법입니다. 이 변동성에 대한 무서움을 좀 아셔야 돼요. 이 투자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된 상승만 보셨기 때문에 이 하락장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계속 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언젠가는 이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 투자자에게 몸소 다가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이게 유동성이 언젠간 제재가 되는 때가 그때가 아닐까.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또 외인들, 또 큰 주포들이 먼저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개인들은 꼼짝없이 물려버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언젠간 증시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좀 매매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상 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사건들을 좀 배워가면서 이 데이터를 좀 확보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단단하고 멀리 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좀 진정한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